자, 봅시다. 우리 극한과 연속. 자, 극한 연속 쪽은 수능에서는 비중이 조금 적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얘를 기반으로 우리가 미분 적분을 다루니까 자세히 알기는 해야겠죠.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수렴 발산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수렴의 정의는 두 가지 정의가 있었어요. 따라서 x가 a로 갈 때 원래 엄밀하게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인데 그냥 a로 갈 때로 보통 부르죠. 자, x가 a로 갈 때는 따라서 저극한은 누극한? 또는 따라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말하면 그게 x가 a로 갈 때의 수렴의 정의예요. 이런 상황이면 수렴이라 부르자 이거야.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 그때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수렴한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렴의 정의 두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 원래 수렴 발산을 판단해라, 저극한, 우극한 구해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야, 안 그리고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우리가 배운 게 따라하세요.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이 이제 그래프 그리기 싫은데 해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대입관찰하라는 게 이 극한의 성질 분리 계산 가능하다 때문에 대입관찰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극한의 성질이 쉬운 문제 풀 때는 몰라도 돼. 너네가 이제 까다로운 4점이나 준킬러로 풀려고 한다. 극한의 성질이 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따라서 수렴하면 수렴하면 분리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 마인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만드는 게 기본이 돼야 돼. 왜요? 그러면 그래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극한의 성질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의 의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극한식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고요. 수렴하는 꼴 만들어서 분리 계산해버릴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계산해서 수렴한다는 걸 보장해줄 수 있다의 의미로 우리가 명제 참고지수 판단할 때 쓰기도 해요.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거죠. 자, 수렴 판단, 수렴 발산 판정할 때는 네, 이게 뭐 알지 않을까? 1번 보면은 F 극한 존재, 수렴이라고 부를게요. F 수렴, G 수렴. 그러면 F-G는 따라서 수렴 빼기 수렴.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수렴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F, 그 다음에 F분의 G 두 개 극한이 수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G도 존재할까요? 물어보면 따라하세요. 궁금하면 G로 시작. G는 하고 써보면 돼요. 그래서 G가 궁금하면 G를 GX를 내가 수렴하는 극한 식들의 사칙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F랑 F분의 G 두 개 알고 있잖아. 쟤네 둘을 이용하면 돼. 쟤네 둘을 뭐 하면 G가 되니?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은 분리계산 수렴 보장이에요. 여기서 그냥 안 봐도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F랑요 G분의 F가 있어요. 또 G가 궁금해. G는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리미트하고 X가 A로 갈 때의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F 나누기 한 다음에 G분의 F. 그럼 따라하세요. 분자, 분모. 이게 분모의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그 조건이 붙었었죠. 극한의 성질도 그랬고요. 극한의 성질에서 유도된 연속함수의 성질도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미분계 수정이랑 엮여서 만든 우리가 미분 가능성 할 때도 나누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나눌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면 수렴 나누기 수렴이고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수렴 보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수렴한다고만 했지 어떤 값 수렴하는지 모르잖아.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보장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너네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면은 뒤집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 명제를 따라하세요. 본 명제의 배우 명제. 배우 명제를 관찰해 보면 참고지시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대우 명제를 구하려면 지금 안다이면 얘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잖아. 그러니까 P이면 Q2
2다 꼴에 지금 조금 명제잖아요. 이거의 부정은 이 뒤에 있는 따라서 가정, 결론. 결론을 뒤집어서 앞에다 써줘야 돼요. 따라서 결론의 부정. 그걸 기호는 not Q 해서 물결 Q라고 쓰면 그게 Q의 부정인가요? not Q이면 얘랑 똑같은 명제는 얘랑 똑같은 건 지금 뭐냐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부정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자, 부정은 이제 얘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당연히 뭐한다? 존재한다. 주로 어떤 것이 헷갈리냐면 얘랑 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F가 존재하지 않고 and 교집합 G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 교집합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면은 여집합, 여사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등록한 법칙 그 원리에 의해요. 그럼 내가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F 지중 적분 하나가 뭐 한다면 모두의 반대가 적분 하나가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이제 존재 또는 수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가세요. 적분 하나만 수렴하면 곱한 개 수렴하냐? 안 되죠. 따라가세요. 두 수렴으로. 둘 다 수렴해야 분리계산이지?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할 때는 분리계산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면 적어도 하나는 쏟는의 의미, 합집합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F 지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따라하세요. F 지중? 아니네. 따라서 FG 모두 존재한다. 네, 그렇게 뒤집어야 돼. 모두 수렴, 그럼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되겠네. 영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명제의 참고적 판단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의의는 따라하세요.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다. 네, 원래 그래프 다 그렸어야 돼. 극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안 그려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극한식을 만난다면 따라하세요. 대입 관찰 해야 돼요. 왜요? 한다면 대입해서 수렴한다? 그러면 극한의 성질로 분리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형태가 있어요. 판단이 안 되는 형태가 있다는 거지. 그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르고요? 부정형. 그러면 결과가 예측이 되는 형태를 정형 또는 확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줄 쓸 일이 없어요. 부정형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 자, 그래서 대입 관찰했을 때 부정형이면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돼. 언제까지? 정형이 될 때까지 계속 변형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네 가지 형태의 부정형을 만났을 때 식변형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부구단 같은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말하자면 따라하세요. 분목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근데 수투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무한대가 따라서 최고차. 최고차의 가장 큰 무한대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최고차로 나눈다가 되는 거였어. 자, 나누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나누다 보니까 따라서 최고차 개수비로 수렴한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여기 자세히 써놓는다. 안 써놨네. 자,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요 차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분자가 차수가 높았다. 따라서 분자가 더 큰 무한대. 더 큰 무한대면 이제 무한대로 발산 또는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양수분의 양수냐, 양수분의 음수냐 뭐 이런 부호 판단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분모가 더 큰 무한대였다, 차수가 높았다, 그러면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차수가 어때야 하고 같아야 하고 그 개수비로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였죠. 근데 기본은 따라하세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극한식이 나와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알겠어. 근데 이럴 때 이거는 근데 뭐 3fx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f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겠는데 몇 차인지 몰라. 차수가 어떻지? 똑같나? 그리고 또 얘 그러면 뭐로 나눠야 되지?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돼.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는데 x제곱인가? 내제곱인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차수로 외워서 그래.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얘가 만약에 f가 무한대로 갔다면 그냥 f로 나누는 거야. f로 나누는 거야. f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g는 몰라요. 그럼 확실한 건 f는 무한대인 건 알잖아요. 그래서 무한대가 무한대가 된다면 f로 나눠서 우리가 무한대로 나눈다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따라하세요. 무한대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구구단이야. 이거 모르면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3개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다 하나를 묶어서 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얘는 우리가 수투에서는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통분, 유리화, 이수분해. 얘는 셋다 통분하거나 유리하거나 이수분해하거나 정해진 거 없이 너네가 문제 모양을 식 모양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통분하면 이득 볼 게 있을까? 유리하면 이득 볼 게 있을까? 인수분해하면 이득 볼 게 있을까? 가 되고요. 결국 얘 원인이 뭐냐? 따라서 0이 되는 원인을 소거시키자. 얘는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거 유리화나 뭐 통분을 해보면 0이 되는 원인이 있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만 하나 더 알아놔야 되는 게 있었어요.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꺼내기.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3 마이너스 1 0 0 0 0 0 0 0 x 2승 이렇게 있으면 뺄과처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 빼기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말이죠. 아씨, 무한대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까 수렴할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꺼낸다. 가장 큰 무한대는 다항에서는 차수가 높은 게 큰 무한대라고 했죠. 자, 그럼 누구로 묶어낸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1 이렇게 되고 얘는 주인이 뭐가 돼? x분해하고 1,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대입관찰 변형했으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 이 치가 커봤죠. 뭐 할 건데? 무한대.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해서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근데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된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통유인. 에다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꺼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따라하세요. 무한소, 무한대는 따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 센터 얘기고요. 따라하세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그걸 줄여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무한소란 용어는 이거는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어야. 근데 줄여 부를 말이 마땅히 없고 무한소가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엄밀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따라하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네, 줄여서 무한소라고 편의상 얘기를 합시다. 수련소라는 친구들은 무한소 쓰는 수가 바로 만점이야.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무한소와 0을 구분하자. 정확히는 따라서 0에 가까워지는 상태. 진짜 0. 이런 상태인 거야.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0 하면은 대입관찰하면 분모 0에 가까워지죠? 분자 0이죠? 따라서 0분의 0골 아니에요. 0분의 0골이란 따라서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건 따라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게 진짜 0이 아니야.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0으로 그냥 편의상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값분의 진짜 0 하면 그냥 어디로 수렴해야 돼? 0 수렴해야 돼. 0.00001 그 0은 그냥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무한대로 갈 때 대입관찰은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진짜 0이야. 진짜 0이야. 그러면 이게 아무리 커져도 뭐 할 건데 진짜 0 곱하면 무조건 몇 되는데? 0.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상태와 진짜 0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정에서 결정하면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볼 필요 없고 얘는. 자, 그래서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야 된다. 예제들을 뭐 되게 많이 넣었겠지? 9개? 아니 6개밖에 안 넣었네? 네, 봅시다. 그리고 뭐 예제 잘못된 거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이건가 뭔가 예제가 애매한 예제가 있긴 한데 그러려냐고 봅시다. 그러니까 C를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한 설명이 이거라서. 자, 1번 볼게요. F가 X가 0에 가까워질 때 F는 2로 수렴. 야, EF나 G는 1로 수렴이 돼. 그럼 G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 수렴하는 꼴로 나타내기. 수렴하는 식들 이거 수렴하죠? 이거 수렴하죠? 얘네들도 나타내보면 돼요. G는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X가 0으로 갈 때 한 다음에요. G가 되려면 여기서 F를 없애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F를 빼버리면 2F를 빼면 되는데 2F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G만 나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2F에다가 얘를 뭐 해버리면 빼면 G만 남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GX는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한 다음 2F에다가 제일 빼기를 했으니까 2F 마이너스 하고 2F나 G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고요? 2. 근데 2F니까
이 4로 수렴. 이 친구는 몇으로 수렴한대? 1로 수렴 따라서요. 수렴 빼기 수렴은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몇으로 수렴이라고 말하면 돼요? 3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야 되는데 실제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를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우리끼리 더하기 빼기 정도는 그냥 씁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입만 차례인데 얘가 어디로 수렴해요? 4. 근데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쳐봐. 그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겠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로 발산했겠지. 그럼 얘가 몇으로 수렴해야지만 3으로 수렴해야지만 1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정도는 이렇게 그냥 갑시다. 근데 원래 엄밀하게는 초계 왜 저렇게 되는데? 라고 하면 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네, 일단은 더하기 빼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좀 에너지 빨리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F가요, X가 1로 갈 때 F는 알파로 수렴, G는 베타로 수렴. 베타가 크대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수렴 더하기 수렴. 얘 어디로 수렴하는데? 알파. 이거는 베타. 그럼 알파로 수렴, 베타로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 분리계산. 그럼 내가 뭐라고 분리계산했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 이렇게 하나씩 써놓고. 자, 알파로 수렴, 베타로 수렴. 그럼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여기 뭐라고 쓸까요? 알파 베타는 6. 그래서 그럼 알파 베타 순서상 찾을 수 있어? 알파가 몇이고? 2. 베타가 몇이면? 4이면 되겠네. 그래서 끝내면 되는 거죠. 아니면 2차 방정식을 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본다면 우리가 뭐야? F가 연속이라면 따라서 F0은 0 나와야 되고, 그러면 빼기 0 마이너스 F0 하면 이 미분계수인데 그게 몇으로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2로 존재하니까 따라하세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한 거야.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따라하세요. F0은요, F'0은 2.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쓰려면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 따라서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면 분자의 극한도 0이다. 그러면 이 극한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0이네? 그럼 fx의 극한도 분자의 극한도 0이다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가 뭐라는 조건이 있다면, 연속 조건이 있다면 내가 이걸 극한값은 무슨 값으로 바꿔도 되는 거야? 함수값을. 누가 몇이다? F0이 0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이면 그러면 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인데 그게 몇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따라하세요. fx의 0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인데 따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미분 가능성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이걸 기호로 줄여 쓴다면 뭐라 줄여 쓰죠? F'0, 0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F'0이 몇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는 건데, 이거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F'0이 몇이고 0이고 F'0이 2 이렇게 되려면 연속 조건이 있어야겠죠. 수초에서는 다 줄 거야, 연속 조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푸는데 여기서 치환을 하던가 극한식 계산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네 모양을 맞춰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이 뒤에 나오겠지만 따라하세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 여기서 배우고 통분 유리한 인수분해. 두 번째가 따라하세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가 0분의 0꼴의 극한식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정의로 바꿀 수 있다면 계산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분계수 정의 바꾸거나 이제 객관식이나 단답형, 수능이라면 이렇게 다를 쓸 수도 있다. 근데 미분계수 정의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한 줄 정도 줄이는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요 극한식 계산을 여기서 풀어볼게요.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야 돼. 수렴하는 꼴은 뭐냐면 따라서 세모가 0으로 갈 때 세모분의 F세모.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x가 몇으로 갈 때 x가 2로 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x-2가 몇으로 갈 때로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세모의 역할을 하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세모인 거야. 그럼 f세모네. f세모네. 분모 뭐 있으면 딱이네. 세모니까 x-2가 있으면 되니까 인수분해 x-, x 분리하면 여기 세모분의 f세모 모양 완성. 얘가 몇으로 수렴한다고 알려줬어? 2로 수렴한다고 알려줬잖아. 그럼 2이고요. 여기는 대입하면 분모 몇이에요? 4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4. 그러면 얘 앞에 건 몇으로 수렴하고요?
2로 수렴하고 뒤에는 몇 분의면? 4분의 1에서 몇 분의면서 수렴? 이렇게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분리계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 다음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수렴하는 식 하나 알려준 다음에 엄청 복잡한 거 극한으로 구하래요. 자, 그럼 너네가 일단 수렴하는 걸 하나 줬으니까 얘 모양을 여기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 정리를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x제곱분의 f, x제곱분의 3x제곱분의 약분한 거 이거 3이잖아 그냥. 리미트 한 다음에 이 조건 어떻게 바꿔버려도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 다음에 뭐로 바꿀까?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3, 이 몇으로 수렴? 1로 수렴. 야, 얘에다 3 뺐더니 1로 수렴했으면 아까 우리 1번에서 더하기 빼기 정도 그냥 쓰자고 했잖아요. 얘 극한 몇이다? 4, 이 정도로 써놓고 갑시다.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f는 몰라요. 하지만 x제곱분의 f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 알았어? 4로 수렴하는 거 알았으니까 저 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내가 여기 대입관 차려면 f는 모르겠네. 이거 무한대 이렇게 되면 무한대 꼴이야. 그럼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근데 가장 큰 무한대가 누군지 일단 좀 모르겠어요. f가 더 큰 무한대일 수도 있고 얘가 큰 무한대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서 판단한다면 2차인데 무한대로 갈 때 2차인데 4로 수렴했어? 그럼 얘도 몇 차였네? 2차고 최고차에서 몇이었네? 4 하면은 우리 뒤에서 배울 다항함수의 결정 내용이죠. 어쨌든 무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수렴한 꼴 만들기. 그 관점으로 간다면 내가 여기 분모 문자를 뭐로 나눠버린다면 x제곱으로 나눠버린다면으로 가도 괜찮고. 근데 귀찮으면 그냥 얘가 4x 2승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여기 몇 x 2승 되겠네? 3x 2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 4성 12x제곱 근데 2x니까 14x제곱 이렇게 되겠죠? 2차항 계수 비로 수렴하면은 뭐 계산 바로 나오긴 하겠지? 근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적합하게요. 그러니까 얘를 리미트 x가 먼저 들어갈 때 수렴하는 걸 만드는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원수라는 친구들 이거 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 같지? 안 하는 친구들도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자, 대입관 차하면은 이 친구 몇으로 수렴? 4. 얘 1로 수렴. 얘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이 친구 몇으로 수렴? 4. 얘 2로 수렴. 이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렴 나누기 수렴. 근데 분모가 몇으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 따라하세요. 수렴 나누기 수렴. 분모가 0이 아닌가? 분모가. 그럼 분리계산해도 되네요. 분리계산하면 몇 분의 3분의 몇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수능에서 쉬운 문제 풀 때는 앞번호 때 3점짜리 이런 거 풀 때는 아까 얘가 x제곱이 3이니까 x제곱분의 f가 4네. 이거 4x제곱 어쩌고네 4x제곱 12, 14, 3, 14, 3분의 14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그런 식으로 못 푼단 말이에요. 충분히 엄밀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이건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공부하기 되게 좋죠? 자, 이 친구 이거 이면 한 다음 너네가 줄여 써보세요. 리미트 한 다음에 이렇게 줄여 쓴 다음에 는 몇 으로부터 그럼 누구의 극한이 몇이다 이렇게 얻어냈죠. 여기 쓰시고 이 친구 얘는 는으로 쓰면 되겠죠. 는 리미트 하고 어쩌고 해서 다 범부수꼴을 어떻게 나타내고 는 분리계산 이렇게 써도 좋지 않을까. 이거 정도는 써보면서 갑시다. 이런 거 해볼래? 자, 다 썼나요? 다음. 자, 5번 같은 경우도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자, 분모 문자를 뭐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x로 나눠서 전 x분의 f 꼴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대입관 차를 해보잖아요. 문제가 좀 이상한 게 대입관 차하면은 분모 극한이 몇이야? 2가 되죠?
그럼 저 분모 2로 수렴이니까 저 넘겨버리면 F2,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러면 F2는 8하고 그 다음 대입한 차례수 풀어도 답은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습을 잘못했어요. 잘못 넣었는데 그냥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해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려면 넘어갑시다. 자, 6번째가 이제 내신에서 교과서에서 나왔던 옛날 기출인데요. 자, 봅시다. F는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F만 G는 3으로 수렴한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G도 뭐겠어요? G도 무한대야. 왜? 대입 관찰하는데 F가 무한대인데 G가 수렴하잖아? 그럼 3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G는 무한대로 발산해야만 해. 근데 엄밀하게 풀려면 우리가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자, 근데 이제 수렴하는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좀 바꿀 거냐면요. F-G를 알고 있잖아요. F-G. 그쵸? 그럼 F-G 모양만 만들 건데 F는 무한대로 가는 거 알고 있지. G는 처음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럼 따라서 G를 없애자로 가는 게 좋아요. G를 없애는 방향으로 식을 변형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가? 이 치환하면 결과가 똑같긴 하거든. 자, 그냥 얘를 그럼 바꿔볼게요. 이 친구는 하고 리미트한 다음에 F는 그대로 냅두고 G를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G는 마이너스 F랑 짝꿍이고, 그러니까 F랑 마 G가 짝꿍이니까 마이너스 2G 있지. 얘 짝꿍으로 몇 F가 있으면 돼요? 2F니까 그러면 F 하나 남겨놓고 2 한 다음에 F 마 G 이렇게 수렴하는 꼴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뿔 G가 있죠? 얘 짝꿍은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F가 있으면 되겠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는 EF 더하기 EF 마이너스 한 다음에 F만 G 하면은 전개해보면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죠? 이게 치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H를 치환하는 거랑. 교과서에서 H로 보통 치환을 하죠. 자, 그럼 대입 관찰하면 F는 어떻게 되고요? 무한대. 얘는 어디로 수렴? 3으로 수렴. 얘 어디로 가고요? 무한대. 얘 어떻게 돼요? 3. 그럼 꼴이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온다. 지금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유 누구 때문이었어? F. 따라서 F로 나눈다. 그래서 F로 나눠야 돼. 자, 또는 나눠보면 뭐 F의 개수비로 수렴하겠지. 근데 공부할 경우 써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대입 관찰하면은 얘를 보면 분모는 어디로 가는데? 네. 분모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몇이라서? 3. 무한대는 3이라서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얘도 몇으로 수렴? 0. 결국은 이제 F의 개수였던 1과 2만 남아서 가장 큰 무한대의 개수비인 몇으로 수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너네 따라서 한번 써볼까? 사실 이게 수능에서는 뭐 킬러 문제, 준킬러 아니면 이런 모양 만들 일이 잘 없긴 하거든. 근데 너희 나중에 까다로운 것도 좀 다뤄봐야 되니까 써보자. 지금 4번 대하고 있네요. 다 썼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조사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합성함수의 연속조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체크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합성함수 극한조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얘를 볼게요. x가 1보다 조금 작대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x 플러스 1은 1보다 조금 작은 거에 1 더하면 뭐보다 조금 작은 게 될까요? 2보다 조금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F2-의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보다 조금 작네 해서 F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엄밀한 표현이 아니죠. 이거를 엄밀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셨어야 됐냐면 리미트에서 새로운 변수를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x가 2-로 갈 때 fx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걸 t 넣고 여기 t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극한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가 중요한 거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몇에 가까워질까요? 3에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조심해야 될 건 안쪽 속함수 값이 3에 가까워지면 3보다 조금 큰지 작은지 딱 3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3보다 실제로 조금 어떨까? 좀 크겠죠. 왜? 딱 3이려면 분모 세배한 분자여야 되잖아. 그럼 분자가 몇이면 딱 3인데 3x 플러스 3 그거보다 좀 어떻네요? 크니까 1보다 조금 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3보다 조금 크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따라서 f 3 플러스 3에서 우칸이 되는 거야. 우칸 1 이렇게 되겠죠. 자, 너네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한번 지금 해보세요. 3, 4번 자, 같이 볼까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우선 3번을 보자면은 속함수부터 관찰을 해보자면 2보다 조금 작을 때죠? 2에서의 저극한 하면은 2 이렇게 타고 와서 따라서 x좌표가 2보다 조금 작을 때 그러니까 x좌표가 1.999일 때 그때 f는 따라하세요. y좌표 그때 y좌표는 몇에 가깝긴 한데 2에 가깝긴 한데 2보다 사실 좀 어땠을까? 컸겠죠. 왜냐면 왼쪽 위에 있으니까 왼쪽 위니까 y좌표가 더 큰 거야. 그럼 얘는 따라서 f 2 플러스 2에서 극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이다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2 플러스라고 쓰지 말고 t를 가져와서 t가 2 플러스 할 때 f t라고 쓰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아래 것도 보면은요 f2 플러스는요 2에서의 우칸을 관찰을 해보면 2보다 x좌표 좀 클 때니까요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요. 이때 y좌표는 3일까 3보다 좀 클까 3보다 좀 작을까? 딱 3이야. 딱 3. 그럼 얘는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야. 얘는 ft 극한이 아니라 그냥 f 몇이라 쓰면 되는 거예요. 딱 3이 이렇게 되는 거야. f3은 몇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너네 구분할 수 있어야 합성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넘어갑시다. 최대한 이걸 빨리 보면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4시간 넘게 걸리거든. 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면 우리가 x가 a로 갈 때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참고로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무관분할 범위를 나누죠. 왜 나누냐? 범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져요. 어떤 값이요 하면은 0 이상일 때와 0 이하일 때 또는 0 미만일 때 그러니까 0 기준으로 값이 달라진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절대값은. 그래서 절대값 안쪽이 0 될 때 기준으로 나누죠. 가우스의 특징 따라서 가우스 안쪽이 정수가 될 때 정수값이 될 때 기준으로 좌우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간분할하는 게 가우스 기본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정수보다 조금 크냐 작냐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긴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계산을 쓰면 끝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2보다 조금 어떻다? 작다 하면은 2보다 조금 작은 가우스 값이면 어떻게 되죠?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어떻게 떠올리면 되는지 기억나요? 기울어진 수직선 생각하려고 그랬죠? 1, 2형 2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떼굴 그래서 여기 칸막이 딱 걸린다고 했어. 그래서 1 된다로 내가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야, 이 가우스 안쪽이 2보다 조금 어떤가? 작을까? 여기 1.99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대입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1.999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x가 2-로 갈 때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잘못된 표현이야. 틀렸어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풀다 보면. 뭐가 문제냐? 얘는 1보다 조금 2보다 조금 작아서 x가 2에 한 번씩 가까워지잖아? 1.999
되잖아? 그럴 때 무조건 몇이야 얘는? 무조건 1이었으니 바꿔도 돼. 얘 괜찮아. 근데 얘는 이 리미트 안쪽에서는 확정된 값을 가지면 안 돼요. 얘는 2에 가까워지는 거지 2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딱 2라는 얘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썼어야 되는가? 1 이렇게 썼으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가우스는 값이 확정이기 때문에 바꿔버려도 돼. 자, 그럼 여기서 대입관처럼 이제는 뭐라고 써도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건 리미트 밖으로 나왔을 때 확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볼까요? 얘 1-1보다 조금 작은 거에 1 뺐어. 그럼 뭐보다 조금 작다가 되겠네요? 0보다 조금 작다가 되겠죠? 가우스 0보다 조금 작다면 몇이에요? 1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이 친구도 좀 특이한 게 이거죠. 제곱을 한 다음 가우스 취한 것과 가우스를 취한 다음 제곱을 하는 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가예요. 자, 마일보다 조금 작으면 수직선상에 상상하세요. 마일보다 조금 작으면 마일 왼쪽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1.1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 마일 1.1 정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제곱하면은 이거 1보다 어떨까요? 커요. 1.21 이렇게 나오잖아. 1보다 커. 그럼 1보다 큰 거에 가우스 하면 여기는 값이 몇으로 확정? 1. 이렇게 그냥 1로 확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친구 안쪽에 있는 얘는 결과가 좀 달라져요. 얘는 요 가우스 값이 몇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2로 확정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얘는 몇으로 확정돼야 돼요? 얘는 4로 확정돼요. 네, 그래서 얘는 1-4가 몇으로 수렴?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고 가우스 하냐? 가우스하고 제곱하냐? 결과 달라질 수 있다.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여기가 이 속함수가 유리함수가 몇에 수렴하네요? 2에 가까워지는 건 맞죠? 근데 속함수 값이니까 이보다 조금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데 이보다 좀 어때? 작죠? 그럼 얘 가우스 2 마이너스 하면 몇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대입관 차례보면요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발산할 거예요. 앞쪽은. 근데 가우스 안쪽 보면 분모가 무한대분의 3이니까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인데 0 플러스 0 마이너스 그 중에 뭐야? 0 플러스야. 왜냐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러면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부정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가우스는 요 안쪽에서 리미트 안쪽에서 값을 확정 지으면 된다 그랬지. 얘 0.0000001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가우스 안쪽이. 맞아요? 여기 0 플러스가 되니까. 가우스 0 플러스는 몇일까? 이거 진짜예요. 리미트 안쪽에서 2분의 x는 그냥 식 그대로 2분의 x 값을 가져야 돼. 근데 이 가우스는 값을 확정 지어도 돼요. 얘는 그냥 몇이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무한대 곱하기? 진짜요. 그럼 몇일까? 그냥 0이에요. 이거 한 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상황이 있는데요. 자, 얘 대입관찰하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0에 가까워지겠죠? 정확히 이제 0 플러스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이 안쪽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 가우스 무한대는 어디로 갈까요? 크긴 하겠지. 그냥 무한대로 바꿔 써도 되는 걸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될까요? 따라서 가우스 기호를 무시한다. 네, 무시하세요. 왜요? 하면은 그거를 너네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 가우스는 특정 범위에 갇혀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우스 5 하면은 정수의 특징, 가우스 취하면 그대로 나온다. 안쪽 값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닐 때의 특징, 얘에다가 몇을 빼버려서 0.7을 빼버리죠. 빼서 몇이 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하지만 지가 작아져봤자 0점 몇을 빼지. 0점 몇 뺄 거 아니야. 그러면 4.7에다 1 뺀 4.7에다 1 뺀 값보다는 얘가 그래도 어떻겠네? 그러니까 얘는 1 뺐지만 얘는 몇 밖에 안 뺐으니까 0.7. 그래서 가우스는 어떤 값을 갖냐라고 묻는다면은 x-1보다는 크고 가우스 x는 x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등호는 x가 뭐일 때 성립? 정수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니라면 0점 몇을 항상 빼기 때문에 1 뺀 것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x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겸 한번 우리 써보자면, 자,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바꿔 쓸 거냐면요, 리미트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세 번짜리 부등식. 세 번짜리 부등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 의심을 하면서 식변형을 해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우스 3분의 x니까 그럼 3분의 x의 범위도 가우스 3분의 x가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지. 이게 정수였다면 3분의 x는 어떨 거고?
같을 거야. 정수가 아니었다면 얘보다 어떨까? 작겠죠? 합쳐서 작거나 어떻다? 같다 이렇게 바꿔 써주고 이게 그러면 작아진다고 해서 지가 아무리 작아져봤자 뭐 뺀 거보다 크겠지 1 뺀 거보다 크겠지로 조일 거야. 자 그러면 3분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조여주고 자 그런 다음 중변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변에 뭐를 곱할까요? x분의 1을 곱할 건데 문제는 따라서 부등식에 곱하거나 나누는데 곱한다. 야 저거 x분의 2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네가 어떻게 알아?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내가 제한시켜주면 돼요. x의 0보다 어떨 때로 제한시키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보고 시작해버리는 게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내가 x분의 2는 무슨 수 확정? 양수 확정이니까 곱했을 때 안 변해요. x분의 2 통분해버릴게. 3분의 하고 x만 3 여기가 x분의 2 가우스 x분의 3 네? 3분의 x죠. 3분의 x 3분의 x 곱하기 x분의 2 이렇게 되면 약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런 다음 세변의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따라서 부등식에 극한을 취하면 땡땡땡땡땡땡 그거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극한의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불러요. 자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얘 등호 붙여줄 수 있고요. 또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중변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무슨 정의예요? 샌드위치 정의. 이것도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한마디로 불러도 돼요. 자 그래서 얘의 극한은 뭘까요? 대입관 차량은 분모는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1차분의 1차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는 계수비 몇으로 수렴하겠네요? 3분의 2로 수렴하겠네요. 자 이건 약분한 거에서 상수만 남잖아. 3분의 2의 극한은 그냥 3분의 2니까 좌변과 우변이 전부 다 몇으로 수렴하므로 중변인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극한식도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도 한번 따라 쓰면 연습해볼까? 리미트하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하고 3분의 x마 3의 극한 좌변의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 우변의 극한이죠? 얘는 3분의 2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이거이면 또는 이거 임으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 이거 임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딱 중변을 쓰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가우스 3분의 x는 3분의 2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우스는 특정 범위에 갇혀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쓰기 좋다. 정도 경험으로 너네 가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 이 우변에 있는 값있죠? 우변이 가우스 기호 무시했을 때까지야. 샌드위치 정리 썼을 때 이 우변이 가우스 기호 그냥 무시하고 풀어야지 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아요. 네 맘대로 막 무시하면 안 되고 가우스 안쪽에 무한대로 갈 때만 저렇게 처리를 한다로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우스 안쪽에 무한대로 갈 때는 저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쓰겠구나. 오케이. 이해되냐? 가온 괜찮아? 유난히 피곤해 보이네. 잠 많이 못 잤어? 잠 많이 잤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졸려? 밥 먹어서? 약 먹어서? 아이고. 자, 그 다음 예제 치원을 보면요. 쓰겠구나, 오케이. 했습니다. 예제 치원은 노선을 보고 있으세요. 킬러야? 뒤져. 자, 친구는 7번 한번 봐봐, 어떻게 됐지?
얘를 7번. 2대 7. 얘를 7번. 2대 7. 2대 7. 자, 봅시다. 자, 얘를 7번은요, x가 a로 할 때 가우스가 들어가 있고요. a가 정수래. 여기서 이상이야. 이상하다가 나와야 돼. 왜냐면 우리 가우스는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값이 보통 어떤 값을 갖는다? 좀 다르거든? 절대값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쪽 0될 때 기준 좌우에서 보통 값이 어때져요? 뭔가 뒤집히면서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가우스니까 정수 A 좌우에서 다를 것 같은데 따라서 A일 때 수렴한다. B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B인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수렴한다. 아니 가우스가 있는데 수렴한다고? 이상하네. 특이한 거야. 특이하기 때문에 그걸 식으로서 활용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좌극한은 극한. 그게 나와야 돼. 자, 극한이 B로 수렴한다는 거는 좌극한도 B로 수렴? B로 수렴이라고 말하면 안 돼. 좌극한도 B고 우극한도 B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극한 A-일 때 봅시다. 그럼 가우스 X는 뭐로 확정 지어버려도 돼요? A보다 조금 작을 때 A-1, A-1의 제곱이 되겠죠. 분자는 어떻게 될까? 가우스 2A2가 되는데요. 2A보다 좀 작잖아. 그러면 뭐라고 쓸까? 분자는? 2A-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1 제곱 더하기 A 분의 좌극한을 보면은 A-1 제곱을 A 분의 2A-1로 수렴하겠죠? 그럼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분모 모양을 보면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0이 아니란 보장이 있을까요? 예. 이거 절대 등식이에요. 이거 0보다 크다. 이거 절대 등식이었죠. 이거는 기억나요? A마 2분의 1의 제곱을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0 이상 4분의 3 해서 이거는 4분의 3 이상 무조건 양수 확정 이렇게 되는 이 모양 알아보세요. 수학 카라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분모 0 아니니까 분리 계산해도 될 때 이걸로 수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2번 분모 13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수렴 나누기 수렴 분모 0이냐 아니냐는 케이스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B로 수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나오고 좌극한은 B. 네, 우극한, 좌극한은 우극한은 B로 내가 쓸게요. 우극한까지 좌극까지 우극한까지 쓸게. 자, 우극한은 A보다 조금 어떠할 때? 클 때니까 여기 뭐로 수렴하고요? A제곱 플러스 A 분의 분자는 2보다 조금 크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려면 분모가 뭐가 아니었어야 돼요? 여기 아니었어야 돼. 근데 분모 A가 몇이면 분모 0 되죠? 이게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A는 뭐가 아닌 정수? 애초에 이건 아닌 거야. 근데 마이너스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의 극한은 몇인데? 0인데 분자는 몇으로 수렴할까요? 마이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럼 0분의 마이에 가까워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발산! 근데 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해야 되니까 모순 이렇게 해서 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아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렴한다고 말해도 괜찮겠네. 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무지성으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넘기고 뭐 그런 건 되겠죠. 그럼 분모가 2개니까 12개를 써야 돼. 이렇게 하나 쓰고요. 이거 풀면은 둘이 같다 하면 누가 결정이 될까요? A 결정되니까 이렇게 풀면 누가 결정돼요? 그러면 A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숙제로 다 채워 넣으시고요.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구간분할함수의 극한인데요. 이거는 구간분할함수의 연속에 이제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구간분할함수의 극한은 그냥 따로따로. 이게 만약에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대입하는 게 좌극한 우극한이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이거는 연속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내가 일부러 다항이라고 했죠? 여기 연속을 배우기 전이니까. 다항이라면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연속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이 존재할 조건은 하면 이거는 존재한다는 뭐랑 똑같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둘 다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근데 보통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줄여 쓰죠.
거죠. 네, 이렇게 줄여 쓰는데 엄밀하게는 그래요. 자, 그러면 얘 값이랑 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해보잖아요. 자, a보다 조금 어떨 때? 자, 작을 때 fx 값은 누구 써야 되는데? a보다 조금 작을 때 누구 쓰래? f는? f1 쓰래요. f1x 되죠. 자, 그 우변을 보면요. 얘는 리미트하고 x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클 때 fx니까 누구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f2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다항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연속함수. 그냥 정칸이라고 귀찮게 쓸 필요 있냐? 그냥 무슨 값 쓰면 되는 걸? 함수가 왜요? 연속이니까.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 f1 a 마이너스는 정칸으로 이제 줄여버렸습니다. 자, 우변은 뭐가 될까요? f2 자, 그래서 내가 저 조건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수렴한다고? 그러면 데이터에 같겠네가 정칸과 우칸이 같네를 쓴 거랑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다항함수일 때. 정확히는 따라서 연속함수일 때. 네, 연속이 보장되어 있을 때는 그냥 대입하면 정확한 또 우칸이 그냥 바로 나온다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왜냐면 대입한다는 거는 내가 함수값 구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차피 연속이면 함수값 구하면 그게 좌칸이나 우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 다음 절대값의 극한은 따라서 절대값은 불가분할 범위에 맞게 알아서 절대값 풀고 계산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미정계수 결정 기억나죠?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따라하세요.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면 누구도 몇이다? 분자의 극한도 여기다. 좋아요. 자, 이게 미정계수 결정 우리끼리 1번으로 부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어떤 상황이죠? 분자의 극한이 0인데 그러면 어쩌고 내 0 하면 0이겠지?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뭐 하면? 수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누구의 뭐다? 네, 분모극한도 여기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이 미정계수가 정확히는 분수꼴의 극한식의 미정계수의 결정인데요. 이것도 결국엔 극한의 성질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꼭 아셔야 되고요. 미정계수 결정할 때.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기억나나요? 미분계수의 정의 써도 되긴 해. 2차 함수 fx가 조금 만족시킨다라고 우리 f 몇이고 f는 0, f 프라임이는 3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f가 최고차계수 1인 f라고 했지. 그럼 2차면은 미정계수가 원래 2차, 1차, 0차 3개란 말이야. 최고차 함수 알려줬죠? 미정계수 몇 개 남았는데 2개 남았는데 지금 10 몇 개 얻어냈어. 그 계산하면 이제 f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나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예제 보면은 분모의 극한이 대입관찰은 몇이에요? 0인데 뭐 한데? 수렴. 그럼 분자의 극한도 0 따라하세요. 1일 때 0이다. 그러면 함수값이 0이면 따라서 인수정리. 인수정리에 의해 분자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야 돼? x만 1. 그럼 내가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는 얘기야. 이렇게 써버리라는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려면 A 또는 B를 기준으로 이 편한 것을 써면 되거든? 이게 편하지 않을까? 최고차계수 1이니까 뭐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전개했을 때 B가 되려면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통유인 0분의 0꼴이니까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중에 뭐 한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따라서 0이 되는 원인을 통보시키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대입관 차라면 뭐가 돼요? 1마 B로 수렴하면 되겠네. 1분의 1마 B니까 1마 B로 수렴이겠죠? 1마 B가 몇이다? 3이 되니까 B가 몇이다? I다. 그럼 전개했을 때 1차 함수가 A네요. A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전개하면 몇 X 나와요? 플러스 1X니까 A가 몇이다? 1이다. 그럼 A는 1이고 전개하면 B는 몇이다? I다 해서 A 결정 이렇게 버리면 된다는 거지. 또는 따라하세요. 2A 풀 B 2A 풀 B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뭐 대입하면 2A 풀 B랑 똑같게 2 대입한다 뭐 빼버리면 4 빼버리면 돼요. 2 대입하면 2A 풀 B 풀 4니까 거기 4 빼면 2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진짜 뭐 A, B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식 결정됐을 때 여기서 몇 대입해버린 다음에 2 대입한다 몇 빼버려도 돼요? 4. 2 대입하면 여기 몇 되고? 1. 여기 몇 돼요? 4. 거기 4 빼면 몇이야? 0. 그러면 0이나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너네가 생각하면서 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우리 대소관계까지는 하고 쉴게요. 자, 함수의 결정 정확히는
얘네 왜 맨날 이거를 수정을 안 하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 하나 함수의 결정이에요. 아니 여기 붙이면 저기에 함수의 결정돼 있고 저기 붙이면 여기 돼 있고 계속 나오네 지금. 버블까? 자, 세 가지 상황이에요.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에 대한 정보였어요? 최고차에 이제 몇 차냐, 개수가 몇이냐를 얻을 수 있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는 따라서 인수에 대한 정보, x-a 인수가 몇 개 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였어요. b가 0이 아니었다가 되게 특별한 거였어. 0이 아니란 말 무슨 말이야? 분모의 극한이 0인데 b로 수렴한대. 야, 분자의 극한도 몇이겠다. 여기겠다고 인수 정리에 의하여 분자도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몇 개가 칠까 하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b로 수렴한다 그랬는데 b가 0이 아니었대? 왜 0이 아니었냐를 묻는다면 x-a 둘 다 있지. 약분 시켰어. 분모에 없을 때까지 약분 시켰어. 근데 분자에 남아있었으면 몇 됐을까? 0 됐을 거야. 근데 0이? 아니야. 분자도 이제는 없다. 그 말은 개수가 둘이 어땠다. 같았으니까 둘 다 이제 같이 없어져서 0이 아닐까 또는 0이 아닐까 앞에서 0이 아닐까 수렴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b가 0이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분자가 더 많았다. 분모가 몇 개 갖고 있다 그랬어? n개. 그럼 몇 개는 가지고 있다 분자가? n 플러스 1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0이 아니었다 그러면 개수가 둘이 어땠다? 0이 아니요. 0이 아니면? 상당히 이게 아니야? 정신이 들어? 놓쳤어? 너무 때렸어? 아니야? 선아, b가 0이 아니면 어떠다? 개수 같다. 분모가 n개니까 분모가 몇 개다? n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거의 응용이 따라서 a가 0일 때 그게 이 3번 케이스예요. 따라서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우리가 보통 따라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차수라는 거는 x를 인수로 몇 개를 가지고 있냐로 정리를 하게 내림차순 정리인 거야. 자, 그래서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x 인수 몇 개냐로 최저인수 개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면 분자의 극한도 0이던데 저기 b로 수렴했는데 b가 뭐가 아니라고 나왔어? 와, b가 0이 아니면 분모 분자의 누구의 개수가 똑같다? x의 개수가 똑같다. 분모가 몇 개야? n개. 분자 몇 개다? n개. 그 말은 분모의 최저차가 몇 차? n차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 그 최저차는 개수 b가 몇이다? b다. 그래서 땡땡땡 풀 bxn승으로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다항함수의 결정. 네, 다항함수의 결정에서는 최고차항, 최저차항, 인수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자, 한 번씩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1번 은호. 이게 뭐냐? 왜 다 써있냐? 아니군요. 는 사람에서 뭔가 했네. 1번 저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x의 최고차항이 예. 4이고 예. x 제곱. 네, fx를 3x로 시작한다. 충분해요. 그거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수환 2번. fx의 최고차항이 2,000원. 오, 그럼 몇 차이야? 1차이고 fx를 식으로 작성한다면 뭐라 쓸래? ax 플러스 아니, 그럼 1차잖아. ax ax, gx? 아니 다시 아니 1차 이하라며. 식으로 쓰고 싶어. 뭐라고 쓸 거야? 1차인가요? 1차 이하 식으로 못 써요? 그냥 1차 이하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계산 때려봐. 어떻게 쓰고 계산을 해볼까? 계산 못해? 못해? 불가능? 아니요. 따라하세요. ax 뿔 b.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1차잖아요? 아니에요. 따라서 a가 0이 아닌데 그 말이 있으면 1차인데 그 말 없으면 1차일 수도 있고 1차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1차 이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때려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나는 그래?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가온. 3번 어떻게 해석할까요? fx는 2x 제곱 플러스 땡땡땡 모른다. 네, 모른다요. 좋아요. 그래서 2x 제곱을 3x까지는 나오고 그 뒤는 모른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어디서부터 모른다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제주는 4번. fx의 네. 최저차항이 2x 제곱. 좋아요. 그럼 fx는 땡땡땡 플러스 2x 제곱. 네,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승아 5번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플러스 땡땡땡.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틀렸어요. 틀려요. 자, 이거는 정확히 따라하세요. 인수의 개수. 일단 승아 너가 말한 x마이를 몇 개 가진다? 2개 가진다. 그럼 2개 가지는 거야? 2개만 가지는 거야? 2개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2개 가진다는 2개 이상 가진다 이거예요. 2개 가진다는 말은 3개 가진다도 4개도 다른 2개만이에요. 3개 안 된다 이거야. 자,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논술하는 친구들은 꼭 알아야 되고 논술 안 하는 친구들은 뭐라도 괜찮긴 한데,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는 하고요, x마 1의 제곱을 2개는 가지고 그 다음 뒤에는 몰라요 라고 쓴 다음에 추가로, 자, 여기는 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하세요. g는 x마 1을 인수로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수정리를 떠올린다면 1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 나오지 않는다. 그럼 기호를 뭐라 쓰면 돼요? G1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되냐면 약분, x마일 약분한 다음에 그 G만 남았지. 대입한 게 몇이 나온다? 3이다. 그래서 여기서 G는 0이 아닌데 3이다 라고 쓰면 제일 짧게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수렴한다 라고 하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G는 0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3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0이 아니니까. 승아 얘기했니? 그리고 승아 하나 더 6번. 승아 어떻게 설명을 해요? 네. 네. 제곱 갖는다. 기호 맞아요. 의미상 한글로는 그게 맞아요. 그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래? 뭐라고? fx는 제곱 gx 한 다음에 뭐야? g1은 0이다. 그러니까 뒤에 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은 두 가지 다 보여줄게. 자, 승아가 아까 말한 거는 fx는 x가 1 제곱 gx로 나타내고, 여기가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g만 남는데 1 대입한 게 0이다니까. 자, 그럼 여기 인수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fx는 x마 1에 3승 px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2개보다는 어떻다? 많다. 내가 여기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2개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딱 쓰면은 2개보다 많다 얘기가 되는 거라서 보통 저렇게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7번 혜인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네? 개수가 같다. 그리고 대입한 게 3이다. 맞아요. 그 약분하고 나눈 부분에 대입한 게 3이다가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기호로 나타내고 싶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는 게 없긴 하겠지만 굳이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fx랑 gx랑 인수개수가 일단 어떻다? 같다를 표현하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요. fx는 하고 x마 1이 n개 있다고 칩시다. p1x로 쓰고, gx는 얘도 x-1 몇 개? n개 가지고 p2x 이렇게 쓸게요. 자, 그때 얘 둘 다 같다로 올 거니까 여기 다 몰아놨다고 치고 여기 뒤에 없다고 칩시다.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면 돼요? p1, p1 1은 p2 1은 하면 안 되네. p1 1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면 인수가 더 없다. p2도 1x 0이 아니다. 인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럼 저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리미트 한 다음에 g분의 f죠. 자, 리미트 한 다음에 x마일 n승 p2, x마일 n승 p1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하면 요것만 넣었잖아요. 여기다 대입한 게 몇이다? 3이다까지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P2 1이었죠? 1분의 P1 P1 1이 몇이다? 3이다. 여기까지 나와야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어. 왜냐면은 문제에서 이게 그 기출문제 잘라먹는 이 부분만 거기서 G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G가 전부 나와 있어서 이런 걸 작성할 필요가 없어. F만 딱 쓰면 되는데 F도 심지어 이게 가능한 차수가 몇 개 안 나와서 케이스 2개인가밖에 안 나오는 실제 문제는 훨씬 간단하게 나와요. 이거보다 실제 문제는. 자, 서영 8번 어떻게 해석할까요?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네가 키워 문제 뭐 22번 나와도 그냥 똑같이 풀면은 이거보다 쉽게 안 나올 거야. 이 조건 해석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길게 해석할 일은 없어요. 필요도.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뭐 말은 무슨 얘기지? FC 뭐요? 됐어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개인지는 몰라요.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놓는다고? N개? 얘가 N개 가진다라고 봅시다. G가. 저보다는 N은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써야 되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N은 자연수 1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개 가진다고 N은 그럼 무슨 수라고 말해주고 자연수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G는 N개 가지는 거야.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진다는 따라서 N 플러스 1개 가진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제 뭐가? 우리가 X4승은요 1 곱하기 X4승 X 곱하기 X3승 X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라하세요. 1을 인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X4승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말할 때고요. X를 인수로 가진다. X제곱 인수로 가진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X를 한 개는 갖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네 가선이 말한 대로 그러면 N개 가진다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니까 X는 N승 한 다음 표현 X 이렇게 놓을게요. 자, N은 무슨 수? 자연수 생략합시다. 그치않습니까? 이거 그리고요 X는 N 플러스 1승하고 P2X. 자,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여기 아니다. 맞아요. 여기 일단 다 뭐라 놓은 거예요. 다 앞으로 뺐어. 요라는 의미인 거야. 여기 없다는 얘기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럼 P2, 1도 0이 아니다. 근데 여긴 여기도 상관이 없네요. 뭐 하나 더 많고 여러 개 더 있어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거는 꼭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P1, 1은 여기 요까지 있어요. 적었어.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하나 더 있겠잖아. 좀 더 까다로운 두 개가. 자, 10번 이거 킬러 문제. 그 되게 유명한 킬러 문제 일부분에 따로 미적분 킬러 문제 있거든요. 자,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자, 극한식 계산은 뭐 한다? 대입한 차이부터 해야 돼요. 분모 대입한 몇 대요? 0. 따라서 분모 극한이 0인데 뭐 하면? 분자 극한도 몇이다? 0이다. 참고로 따라서 다항 함수의 결정. 참고로 함수의 결정했어. 아니 왜 맨날 바꿔도 계속 나와? 함수의 결정이 다항 함수 결정으로 되게 여러 번 바꿨는데 계속 여기저기 다 함수 결정이 됐어 지금. 이 수투에서는 당연히 다항이니까 다항 함수 결정이 나와 있거든. 근데 정확히 말하는 게 낫죠. 자, 대입한 차라면은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니까 분자의 극한이 0인데 분자 대입하면 F 절대값 2야. 그래서 사실 절대값 2는 절대값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다 A로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2 마이너스는 2 플러스는 양수인 건 똑같잖아.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건 낚시예요.
그래서 분자는 필요가 없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절대값 없어도 돼,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분모의 칸이 0이 돼 수렴하니까 분자의 칸도 몇이다? 0이다 하니까 그럼 F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만 2를 인수로 갖는다예요. 그럼 여기를 내가 이렇게 쓸게. X만 2 한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fx를 내가 x-2 gx로 나타낸 거야. 자, 그때 여기서 눈여겨볼 꼴은 자, a분의 절대값 a라든지 절대값 a분의 a라든지 이거 되게 특이한 모양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얘 부호에 따라서 a는 0이 아닐 때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 몇이 되고 1이 되고 음수면 마이 되는 그런 꼴이 많이 둘 다 똑같은 애들이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절대값 x-2, x-2 저 부분은 x-2가 양수면 뭐가 되고? 1이 돼요. x-가 음수면 뭐가 돼요? 마이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니까 2-2 플러스 3초 나온 거잖아? 근데 이상한 게 2-랑 2 플러스 때랑 여기가 결과가 어떻게 될 텐데? 달라져야 되거든 원래? 뭐랑 뭐로 달라? 뿔마이로 다르거든? 근데 따라서 수렴한다. 둘이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말이 되냐고. 얘가 0으로 만드는 거죠. G 몇이다? G가 0이다 되는 거야. 그래서 뿔 1이 나오든 마일 나오든 얘가 다 몇으로 만들어버려서 0으로 만들어서 몇으로 같아졌다? 그럼 얘 A 값까지 알아. A가 몇인 거야? A 0인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에서 알 수 있는 정보 F는 누구 인수를 가진다고 했는데 x-2, gx, x-2 가진다 했지? 근데 g도 누구 가진다고 했어? 그럼 f가 몇 개는 가져야 되네? 2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x-1이 몇 개는 가져야 된다? 2개 가지고 이제 gx하고 이 gx는 안 쓴 척 하면 되는 거죠. 안 쓴 척, g랑 더 총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a는 몇이라도 알았어요? a입니다. 여기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얻어야 이 조건을 다 쓴 거야. 안 그러면 이걸 덜 쓴 거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정상적인 문제라면 조건을 다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대입관 차안했어요. 이거는 사실 너네가 알아놓으려면 알아놓고 말려 마세요. 이거는 이런 특별한 꼴이 있어. 자, F는 이제 n차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F 프라임 하면은 차수가 하나 떨어지지. 근데 하나 곱해서 차수를 맞춰줬어. 그럼 얘 분모분자 차수가 어때요? 똑같죠?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F분의 x-a F 프라임 이 의미가 있어요.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 따라서 F의 x-a의 인수의 개수. 얘는 여기가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의미는 따라서 F가 x-a를 4개 인수를 가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한번 해봐. 자, 극한식 계산은 뭐 한다? 대입관 차라면 분모의 극한이 몇이야? FA 몇인지 모르겠어요. FA야. FA 근데 분자는 몇이야? 0. 뭐야? 그러면 FA분의 0 하면 몇 나와야 되는데? 0 되는데 몇이래? 4. 이상하네. 왜 4지? 분자의 극한이 0인데 왜 0이 아닌 값을 수렴하지? 왜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사실 누가 몇이다? FA 분모가 0이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정리해야 돼요? 인수 정리해야 내가 fx가 둘이 인수로 가진다? x-a는 인수로 가진다? 그럼 내가 x-a하고 px를 쓸게요. 이렇게 fx는 해죠. 여기 안 써도 괜찮겠죠? p는 다항함수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극한식 계산 다시 해버리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모는 이제 x-a분의 곱하기 px분의 분자는 x-a 있고 f 프라임이니까 미분을 해야겠죠? 고bil 분법 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px 뒤에 거 미분하면 x-a p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대입관 차하기 전에 이거 0이라는 원이 들어가는 수거. 자, 그럼 대입관 차하면 분모 뭐가 되죠? PA 분자 뭐가 돼요? PA 플러스 그럼 뭐가 되네 그냥? PA 그럼 약분은 몇 나와요? 1이네. 근데 몇이래? 4. 이상하다. 되는 거야. 이상하다. 뭐야
뭐야?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뭐야? 똑같잖아. 씨발 뭐야? 뭔가? 자 여기 틀린 이유가 있어요. 따라가세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 개념 이름이 뭐였게? 극한식의 계산?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은 극한식 계산을 할 거야. 극한의 성질에서 수렴은 분리 계산할 수 있다고 했거든. 분모는 따라서 FA로 수렴, PA로 수렴. 분자도 몇으로 수렴해요? P 그래서 내가 P분의 P로 분리 계산하는 거야. 그럼 나눌 때는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0이 아니어야 분리할 수 있거든? 0이 아니겠지? 분리했더니 뭐가 됐어? 이상이 무슨 이렇게 돼버렸어. 몇이었다? P가 0이야. P가 0이었다. 그럼 분리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분모가 0이다?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극한식 계산 리미트 안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사실 이게 몇이어야 하기 때문에 4가 되잖아? 그럼 아이씨 이게 대입관처럼 P분의 P 약분에서 1이 모순이 나온단 말이야. 왜 모순이 됐나요? 내가 분리 계산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으니까 모순인 거야. 분모가 몇이었단 얘기인 거예요? 0이었단 얘기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1번 PA가 0이 아니다 일 때 제발 0이 아니어라. 그럼 분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PA분의 PA로 수렴하게 될 건데 는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는 4가 될 수가 없다. 무슨? 아씨 2번 PA는 그럼 몇이어야 되는군? 0이어야 되는군. P가 0이라고요? 그럼 PX가 누구 인수로 가져야 돼? X-1 저거 하나는 가져야 돼. 아이씨 그럼 F가 총 몇 개는 가지게 되는 거야? 두 개는 가지게 되는 거 같네. PX를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요. X-A 한 다음에 두 번째 P를 P2X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0이 된다면 분리 계산하면 안 되고요. 리미트 안에서 다 처리를 끝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리미트에서 갈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 PX를 내가 뭐라 쓸까 그러면? 분해 한 다음에 P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X-A P2X 더하기 X-A 한 다음에 P'이니까요. 이거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은 P2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A P2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분을 처리를 할 수 있어. 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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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하나씩 성공을 시켰네. 좋아. 대입관 잘 하려고 했어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되네요? P2A 되겠죠? 자 분자는 여기는 뭐가 되고요? P2A 이것도 뭐가 돼? P2A 뒤에 이거 뭐가 돼? 0이니까 P2A 이렇게 되니까 뭐야? 계산하면 약분은 몇이에요? 2 오케이 근데 와? 이상하네. 씨발 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 뭐야? 왜 2가 나와? 4가 나왔는데 왜 2가 나왔지? 왜 2가 나왔던 거야? P2A가 0인데 내가 따라서 분리 계산하면 안 된다. 안 되는데 분리 계산해서 지금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야. 부모가 뭐가 아니어야 분리할 수 있는데 0이 아니어야 분리해서는 내 맘대로 분리해버렸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P2A가 몇이었구나? 또 인수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래서 자 이게 2018학년도 6월 이과 가형 킬러였어요. 내가 그때 실전에서 이걸 풀 때 이 실제 문제 여기 3이 역수였거든. 역수가 3분의 1이니까 3인 상황이야. 이걸 3번을 했어. 지금 아까 2번 했는데 식이 계속 나왔죠? 책임져 식도 훨씬 길었어. 이거보다. 내가 간단하게 써놓은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너무 열받아서 집에 와서 막 그때 하던 커뮤니티를 막 다 뒤적뒤적했어. 딴 새끼도 어떻게 풀었어? 찾아봤는데 어떤 애가 짜잔 이러면 되는데 설마 계산하신 분 없겠죠? 이질을 하면서 누가 존나 야구르게 써놨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딱 그거 듣고 나서 인정 하게 되더라고. 자 FA가 지금 몇이다의 상황이었죠. 아까 처음 과거로 들어가 보면 FA 0이하다. 왜냐면 분자의 칸이 0인데 0이 아닌 값을 하면 분모의 칸이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걔는 문제를 존나 많이 푼 애였어. 아마 그게 이혜원이었을 거야. 이혜원이 거기 애들 혜원 약 올리려고 또 걔 원래 옛날부터 약 올리려고 딴 사람들 지가 수학 좀 잘하니까 이런 사람 없겠죠? 맨날 존나 약 올리고
그때도 엄청나게 약 올랐는데 이거를 설마 여러 번 하신 분은 없겠죠 하면서 이 새끼가 지는 문제 존나 많이 풀어봤으니까 알겠지. 아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여러 개 가진다. 알았나 봐. 그래서 fx는 x-a n개 가진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 뭐 px 여기 없다. 다 쓴 거야. 이렇게 해보고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f'을 써야 되니까 이거이면 f'x를 쓸게요. 자 f'x 이거 고백 문법 하면은 nx-a의 n마 1승 px 플러스 x-a의 n승 p'x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주면 예쁘게 x-a의 n마 1승. 참고로 우리가 미분을 할 때마다 모든 인수들은 공통인수로 묶어냈을 때 차수가 하나씩 계속 떨어져요. n개 있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냈을 때 n마 1개를 무조건 인수를 가져. 고백 문법 계산해보면 묶어내면 얘는 npx가 되고요. 더하기 x-a p'x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썼다면 한 번에 그냥 끝나. 나는 이걸 3번을 했는데 얘는 한 번만에 끝내더라고. 자 어떻게 되는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하면 fx를 그대로 이걸 써요. x-a n승 px 분의 f'x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a 하나 곱하고 f'이니까 여기 몇 승으로 바뀌고 n승 바뀌고 그대로 다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a의 n승 한 다음 npx x 플러스죠. 플러스 x-a p'x. 자 그럼 공통인수를 소거를 시켜주면 n개 하면 분자는 요거랑 이제 분모 문제 요거만 남는 거야. 자 그러면 대입관 차라면은 분모는 극한이 어디로 가죠? PA. 근데 분모가 몇이 아닌 것이라는 건 알게 된 거예요. 0이 아니까. 그럼 이제는 무지성으로 뭐 해도 돼? 분리계산해도 돼요. 아까는 0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분리계산할 때 틀리는 경우가 생겼죠? 이제는 뭐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리계산은 무조건 돼요. 왜냐면 따라서 수렴은 안 되죠. 그리고 분모가 몇이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럼 분리계산해도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바로 넣는다고 뭐 분해해도 되는 거야? P분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대입하면 0 되죠? 분자는 뭐만 남아요? NP로 수렴한다가 되고 약분하면 몇이다? N은 몇으로 수렴한다? 3. 그러면 N이 몇이구나? 3이구나. N이 뭐였나요? 인수 몇 개 가진다. 다 몰아놓은 거야. 인수 몇 개였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보니까 가져가면 나처럼 그렇게 약을 일은 없겠죠?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따라서 fx는 x-a의 상승 px p 다음 pA는 0이 아니다. 이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너무 약 올라서 내가 그 첫 번째 수능 봤을 때니까 너무 약 올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데도 기억할 정도면 나한테 좀 크게 영향을 준 거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문제가 그때 충격 공포에서 계산이 개 많았거든요. 진짜 욕하면서 풀었는데 그때 막 기억나는 게 이거 되게 특별한 풀이 때 되게 많이 나고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로피탈의 정리 알지? 거꾸로 영로피탈 해가지고 막 영로피탈 쓴 사람들 별의별 이렇게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 이게 계산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나는 그냥 무기력하게 다 계산 때려 박았었어요. 이거는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고 이게 수능에 또 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 그냥 공부하고 이해하는 재료로 극한의 성질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수결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재료로 너네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멈춰봐. 잠깐만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따라서 부등식 극한을 취하면 동과분다. 그리고 또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누구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중변도. 그게 무슨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네. 요거 쓰고 싶시다.